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의 안산 선수가 도쿄올림픽 개인전 결승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옐레나 오시포바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안산은 준결승에 이어 결승에서도 마지막 한 발로 승패를 결정짓는 슛오프 접전 끝에 우승해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향 TK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들어갔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청 북부 청사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다는 걸 악용해 4년 동안 45번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백신 접종 예약이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춰 10부제로 진행됩니다. 아직 예약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미접종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취업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구직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몰래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가 여러 건 신고됐습니다. 금감원은 취업회사 대출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염 사망자가 3년 만에 가장 많은 12명을 기록한 가운데 한낮 농지 온도는 최고 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말에 비가 잠깐 온 뒤 다음 주에는 습도까지 높은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초 8월 입당설이 나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돌연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이준석 대표는 경선 버스에 마지막 승객이 탑승했다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양손에 떡을 쥔 형국이 됐으니까요. 우정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입당 원서를 건넵니다. 8월 입당설이 거론되던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만큼 경선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은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선 룰은 당에서 정해진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참여로 경선 버스가 정시 출발할 수 있게 되자 이준석 대표와 당내 경쟁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경선 버스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화답해 주셨고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또 어떤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윤 후보와 함께 고민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여권이 바라는 야권 분열 카드와 불확실성이 소멸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경쟁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측근들에게도 오늘 아침에야 통보를 하고 갑자기 입당했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당 바깥에서 중도표를 끌어모으는데 한계를 느꼈고 또 부인에 대한 불륜설 등 심해지는 네거티브 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전 10시 반쯤 광화문 자신의 캠프를 찾아 참모들에게 오늘 입당할 뜻을 밝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깜짝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입당 여부를 8월에 정하겠다는 말을 뒤집은 셈인데 결정의 배경에는 네거티브 공세를 빨리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부설과 불륜설에 대해 10여 명을 형사 고발했지만 의혹 제기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야당의 지원 사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중도표를 끌어오려는 확장성 효과가 미비한 점도 입당을 앞당기는 요소가 됐습니다. 되레 최근 보여준 대구 밀란 발언 등 보수 행보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사가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고 맹공했습니다. 그 당이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
그 주변 세력들을 국정농단으로 구속하고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혼돈과 정리 과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추윤 갈등의 당사자 추미애 후보는 야당은 정치군인 전두환에 대한 환상을 거두지 못하고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BN 뉴스 홍지연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는 경기도를 분할해서 경기 북도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이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여권 지지율 1위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향인 TK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돌입했습니다. 228 민주의거 기념탑과 전태일 열사 집터를 방문한 뒤 언론 간담회에서 선비들의 고향이라며 영남 구애에 나섰습니다.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선비들의 또 일제 시대에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뒤를 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자리를 비운 경기도 북부를 찾아 경기 북도청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 북도 설치가 이제 불가피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경기 북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하루 전 여야가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을 제출했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며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방 일정을 소화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지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못 본 사이에 제 관할 행정구역 분할 의견이 있었냐, 두 분이 같이 의견을 내신 것이냐며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리는 혜택 외에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딱 자른 겁니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충남을 방문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이 공동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노무현 탄핵 논란과 백제 발언으로 공방을 벌이던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이번에는 공약 이행률을 놓고 서로 거짓말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후보를 표방해온 두 후보가 서로 그동안 실력이 부풀려졌다며 능력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단순 비방이 아닌 그동안 실력에 대한 검증이라서 더 이목이 쏠립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시작은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자신의 도지사 공약 이행률 95%를 내세우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못 지킬 약속을 하신 건지, 지킬 수 있는데 안 한 것인지 좀.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됐고요.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전남지사 당시 이 전 대표는 76개 공약 중 5개를 완료했을 뿐이라며 허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역시 이 지사가 자랑해온 공약 이행률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행률 95%라 그러는데 네. 다른 신문의 팩트체크를 보니까 63% 정도여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에 평균 이하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공격에 대해선 국무총리로 임명돼 4년 임기 전체 공약 이행률을 판단할 수 없게 됐지만 2015년까지 이행 목표였던 21개 공약 중 20개를 완료했다며 음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두 후보의 공약 이행률 난영난제 검증이 보기에 참 거시기하다면서도 제기된 지적에 대해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앞서 보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었죠. 그 뒷얘기 신재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는데 보면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원서를 쓰는 장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당회 대권 주자 영입 임무를 맡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함께했는데
이준석 당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대표 없이 입당식을 진행한 건데요. 네. 권 위원장도 그런 점을 인식했는지 다시 입당식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우리 윤 총장 위상에 걸맞는 우리 지도부가 전체 모인 상황에서 또 아주 성대한 입당식을 하는 것을 우리 보름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했을 때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팔꿈치로 인사하던 장면과는 상당히 네, 지금 나오고 대조적이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저 때? 네, 이 대표는 여수와 순천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여순 사건 위령비를 찾아 영령들을 위로했는데요. 이게 이미 공지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한 만큼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준석 대표를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서울에 없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 일정을 저는 오늘 몰랐고 입당과 관련된 또 뭐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보안 문제로 전격 입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써 서운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입당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 전 총장은 입당을 결심하고 권영세 위원장과 통화를 해 결정을 알렸는데요. 정작 국민의힘 공보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윤 전 총장 당사 방문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된 바가 없다는 이례적인 공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격적인 입당인 만큼 당과의 조율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건데요. 입당 원서를 작성할 때도 사전 조율이 안 되다 보니 개인 신상 정보가 생방송 카메라에 모두 노출돼 이를 가리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네티즌들이 막 캡처해서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윤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입당에는 아무래도 부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아까 저희가 뉴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벽화위에서 이번에는 그 아내를 비하하는 노래까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줄리 벽화는 오늘 일단 그림은 그대로 둔 채 문구만 삭제됐습니다. 네. 이번엔 윤 전 총장과 부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줄리송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금도를 넘었다며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여권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격 침해 등의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런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또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부산에 가서 한 말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던데 그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7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 조형물 앞에서 부마 항쟁 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항쟁의 상징이고 부마 항쟁은 1979년에 있었던 일이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부마인가요? 네. 79년도.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니까. 일로. 공교롭게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이한열 열사 묘비를 만지며 당시 상황을 반추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가 60 항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당시 광주까지 가서 윤 전 총장이 만진 일부 열사들의 비석을 다시 닦아냈던 김두관 의원은 즉각 역사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윤 전 총장은 오늘 입당식에서 내 나이 또래에서 이한열 열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조금은 어이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정치권 뒷얘기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라면 영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최종 후보가 되기 쉽지 않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호남과 영남의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백길종 기자가 광주를, 노태영 기자가 대구를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는 광주 시민들은 여권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쟁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광주 재래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돌파력과 행정 경험에 각각 점수를 줬습니다. 돌파형으로 좀 세게 밀어붙이는 그런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좀 강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정치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낙연 씨가 더 낫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이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의 적통이다. 그리고 어디 지역에 이어받을 누구다. 이러신 분들은 별로 좋게 안 보여요. 지역주의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자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후보의 가족사나 개인적 스캔들로 오가는 네거티브 공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 사람의 가정사까지 끌어와가지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더 험난한 과정일수록 더 선택되는 후보야말로 정말로 이제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같이 이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가 되지 않을까. 호남의 선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리당원의 40%가 있는 호남의 표심이 어느 쪽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지난해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치켜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 방문 뒤 보수의 심장 대구를 다시 찾아 시민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다른데 휘둘리지 않고 아주 자기 오르면 오는 거 이런 것만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괜찮겠다 하는 그런 정서가. 대구의 상징 서문시장에서도 정치 신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감지됐습니다. 보선 4선 중진 의원들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큰 힘을 못 쓰고 새로운 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실제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번 주 지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대구에서 7%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중도층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가지지 못한, 즉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와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 위로 드러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가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사람들의 좀 반감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8월 시작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후보들의 TK 민심 잡기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포커스M입니다. 무려 4년 넘게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온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45번이나 사고를 내고 2억 4천만 원을 받아냈는데 같은 차로 하면 들킬까 봐 일부러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 교차로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운전자에게 지시합니다.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차로를 바꾸던 차량을 일부러 치는 보험 사기 장면입니다. 30대 A씨 등 일당 8명은 4년 넘게 45번이나 이런 고의 사고를 내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들의 범행은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3명은 지난 5월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도 5번이나 같은 범행을 더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게 되면은 보험 사기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치기 하거나 렌터 차량을 이용하겠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법규 준수만이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산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다가 걸린 유흥주점이 닷새 만에 또 원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문을 닫았다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니까 딱 걸린 거죠.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일까요? 걸리면 손님까지 형사 처벌한다는데도 이 불법 영업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은 유흥주점 문을 두드립니다. 수차례 경고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문 개방 안 하면 강제 개방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방마다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다 앉으세요. 불법 영업을 한 20대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땐 가게 문이 잠겨 있고 간판불도 꺼져 있었지만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안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희가 문을 몇 번 두드리니까 갑자기 실외기 소리 에어컨이 차단됐죠. 안에 틀림없이 불법 영업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단속에 걸린 지 5일 만에 또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 업주뿐 아니라 손님까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은 운영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 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위반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방역당국은 위반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생활지원금 지원도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 최고 부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고 그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닙니까? 네, 그 최근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의장이 한국 최고 부자로 올라섰다는 소식인데요.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억만장자 지수를 통해 김 의장이 순자산 134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올해 들어 90% 이상 급등하면서 김 의장은 올해만 재산을 약 7조 원가량 불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2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순자산인데요. 121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9천억 원이고 3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차지했습니다. 아, 주가가 올라서 저렇게 바뀐 거군요. 김범수 의장은 재벌 2세나 3세가 아닌 자수성가형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말씀하셨듯이 상속형 부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원래 높았었는데요.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최고 부자 자리는 전통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 위주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IT나 바이오 산업에 올라탄 신흥 부자가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도 어린 시절 8명의 식구가 단칸방에 살 정도로 궁핍한 환경에서 자란 흑수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창업형, 자수성가형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튀김 샀더니입니다. 그러면은 튀김을 샀는데 튀김이 아닌 다른 게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 인도네시아 얘기인데요. 네. 자카르타의 한 노점에서 튀김을 샀는데 기름이 잔뜩 묻은 포장지에 글이 빼곡합니다. 알고 보니 지난 2월 한 여성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지였습니다. 양성 판정지 저 종이로 또 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나서 그럴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포장지에 적힌 검사 일자가 2월이라서 이를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이를 포함해 물체 표면에 생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런데 감염 여부를 떠나서도 어쨌든 저 종이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노점상까지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튀김을 신문지나 폐지로 포장하는 게 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폐지가 포장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에 연루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요즘에 음식 위생 굉장히 민감한데 먹으면서도 참 찝찝했을 듯합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필기 3등의 비극입니다. 그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이 번복된 뒤에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던 그 학생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숨진 A고는 부산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성적 열람 사이트에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기뻐했었죠. 그런데 불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불합격 통보로 바뀌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요. 네. 당시 면접 대상자는 5명이었는데 A군은 필기 3등, 또 다른 B군은 필기 5등이었는데 A군은 탈락하고 B군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1등과 2등, 5등이 합격하게 된 거죠. 3등을 했는데도 자기는 떨어졌고. 아니, 면접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네, 보통 필기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차례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유가족이 올린 국민청원에 따르면 필기 5등을 한 B군은 3명의 시험위원 중 2명에게 모두 상등급을 받으며 순위를 뒤바꿨습니다. 면접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면 필기 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등급을 받은 A군은 밀려나게 된 겁니다. 아유, 안 그래도 가족은 속이 타들어갈 텐데 정말 면접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꼭 조사해서 밝혀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다음 키워드는 판사향의 차 돌진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람에게 돌진시켰는데 이렇게 의도를 갖고 했다는 겁니까? 실수가 아니라? 네, 지금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더니 속도를 높여 그대로 조깅 중인 한 남성을 들이받는데요. 남성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이 남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단순 뺑소니로 판단했는데 이 CCTV가 공개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바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은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틀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고의성이 다분한데 저 숨진 사람이 무슨 뭐 원한 살 만한 일을 했습니까? 네, 이 숨진 남성 우탐 아난드란 판사입니다. 조직 폭력 관련 살인 사건을 재판해 왔고 최근에도 폭력배 2명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3륜 택시를 찾아 압수했고 운전자 등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향하는 공격은 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픽뉴스 함께했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직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12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한낮 논밭의 지면 온도를 재봤더니 51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야외 활동은 물론 노동이나 농산일도 피해야 하는 거죠. 심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참외를 재배하는 경북 성주의 한 온실입니다.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농산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서 아침 11시에 한 번 오고 이제 2시에가 최고 더우니까 확인차 와봐야 돼. 좀 덥고 힘들어도 잠은 뭐 하루에 이제 2번씩은 20-30분 왔다가 이래요. 방금 씻은 듯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열기를 식히려 찬물을 마시고 몸에도 끼얹어 봅니다. 시원해. 하지만 폭염 속에 논밭일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기상청이 경기도 일대 밭에서 낮 기온과 지면 온도를 관측해 비교해 본 결과 지상 1.5m 높이에 설치된 장비상의 기온이 34.7도를 기록한 날 밭 지면의 온도는 5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 2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농장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농지 바닥을 뒤덮은 검은 비닐의 온도가 51도에 옆에 놓인 철제 농기구의 온도는 57도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벌써 12명에 달하면서 각 정부 부처는 야외 현장에서 폭염 대책 이행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때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도 자주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폭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1,700만 명에 대한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됩니다. 시스템 먹통을 피하기 위해 생년월일 끝자리에 예약하는 10부제를 운영하기로 했죠. 백신 접종을 기피해 예약조차 하지 않았던 60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예약 기회를 줍니다. 8월 접종 계획 유호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8세부터 49세, 즉 1972년생부터 2003년생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약은 10부제로 이뤄지는데 기준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8월 9일엔 생년월일이 9일로 끝나는, 즉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들이 예약하는 시기입니다. 접종은 다음 달 2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로 이뤄지는데 수급 불안으로 백신 종류를 미리 알 수 없고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의 총 공급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택배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 200만 명은 17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예약은 수도권은 3일, 비수도권은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29만여 명과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도 추진합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논란으로 접종을 기피했던 60세 이상 미접종자에게도 다시 접종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엔 연령 관계없이 미접종자에게 재접종 기회를 주고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최근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지만 여기 오간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 방역당국이 애를 먹었었죠. 오늘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들어갈 때도 QR 체크나 안심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10명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다시 70%에 근접했고 정부는 추가 방역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 방문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QR코드를 찍고 들어갑니다. 저희는 다중 이용 시설로서 많은 고객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전자 출입 명부 도입을 통해서 정부 방역 당국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 확정된 출입 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휴대폰으로 QR 체크인을 시도하거나 안심콜 번호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최근 3주간 백화점에서 나온 확진자만 160명.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147명을 비롯해 오늘 부산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다시 70%에 근접했고 강화되는 거리 두기에도 이동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지역의 숨은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델타 변이가 유행의 주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집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That in Tokyo, for the first time, we will have gender-balanced Olympic Games with 48.8% of women participating in the games. Now,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앞서 한 말입니다. 하긴 여성 참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생각하면 도쿄올림픽에서 여성의 활약은 눈이 부실 정도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따내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한 궁사 안산 선수에 대해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쇄도해 급기야 양궁협회 홈페이지에 안산 선수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안산 선수가 뭘 잘못했거나 실언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짧은 머리카락, 이 쇼커트가 빌미가 됐죠. 일부 네티즌들은 짧은 머리와 여대 재학생이라는 점, 온라인 용어 몇 개를 두고 안 선수가 페미니스트라며 양궁협회 홈페이지 또 SNS에 찾아가서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금메달을 반납하라면서요. 역시 짧은 머리인 배구 김희진, 태권도 이다빈, 사격 박희문 선수 등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결국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여성 쇼커트 캠페인에 나섰는데 류호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배우 구혜선, 방송인 김경란 등이 쇼커트 사진 올리며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머리를 기르면 칭찬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꾸미느라 운동을 안 했다고들 합니다. 짧은 머리를 하면 페미 낙인을 찍고 긴 머리를 하면 운동을 열심히 안 했다고 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왜 이들은 여성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머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고종이 단발령을 내리자 부모에게 받은 신체 발부를 훼손할 수 없다며 목숨까지 내려던졌던 1895년. 지금의 여성들에게 125년 전 그때를 강요하는 건 아니겠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게 존중받는가, 그래서 사회에서 얼마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가 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안산을 지켜주세요 였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구직자들을 취업시켜주는 척하며 정보를 빼내고는 그 정보로 대출을 해간 일당이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혀를 내두른 신종수법인데 취업준비생들은 이번 뉴스 잘 보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최고의 근무 조건, 최고의 직원들. 지난달 27살 이모 씨가 취업한 마케팅 업체 알사의 사이트입니다. 면접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메신저로 오가는 등 모든 절차가 비대면인 게 의심스러웠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600점 이하인가? 면은 입사가 안 된다요. 내가 몇 점인지 그거 보내줬어요. 저녁에 막 신용 등급 변화가 있다고 막 계속 문자로 오는 거예요. 모른대요, 자기들은.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도 요구한 회사는 업무용이라며 택배로 새 휴대폰을 주더니 이 씨 명의로 개통해서 다시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쓰는 어플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만 깔 수 있는 그런 어플이래요. 보냈는데 그날에 이제 대출 문자가 받아. 저축은행에 500만 원, 카드 500만 원이요. 지금도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 회사, 안내된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전혀 없고 이번에 처음 듣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좀 고민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사 홈페이지에 마케팅 팀장 등으로 소개된 정장 차림의 인물들은 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사진을 무단 도용한 거였습니다. 이 씨가 따지자 나도 아이 셋 아빠라며 책임지겠다던 사측 관계자는 가짜 변제 확인서를 보내 이 씨를 한 번 더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자 대출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고 경찰도 서울과 경기 하남 등 곳곳에서 고소가 이어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커피 전문점이나 외식업체에서 음식을 살 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구매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주문이 밀리다 보면 교통 정체를 빚고 보행 불편 등의 민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판으로 결제를 하거나 차량 내에서 미리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해버리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앞이 마치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라이브스루 고객이 몰리면서 교통 정체까지 발생한 겁니다. 퇴근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제 한참 또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 민원은 5년 만에 1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차량 통해가 방해된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들어서자 고객 정보가 인식되고 음료를 받은 뒤 바로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앱에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결제가 바로 되니까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보여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차량 안에서 미리 주문과 결제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차량 디스플레이에 편의점 품목들이 나오고 물건을 주문하면 가는 길도 안내합니다. 도착 즉시 직원을 부르면 차량으로 물건을 가져다 줍니다. 선호하는 브랜드로 서비스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존에 판매되었던 커넥티드 차량에 한해서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차량과 결제 정보를 결합하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차량 자체가 결제 수단이 되면서 비대면은 물론 편리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이적 후 처음으로 10승을 올리고 그 영광을 할아버지 영전에 바쳤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 중인 야구 대표팀엔 금메달을 기원했는데요. 이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8km의 힘있는 직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오는 체인지업은 땅볼. 낙차 큰 커브는 스윙으로 이어집니다. 강팀 보스턴 타선을 상대로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삼진 5개의 완벽한 피칭이었습니다. 류현진은 투구수 87개 중 스트라이크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공격적인 피칭으로 10승 고지를 밟았는데 메이저 진출 후 4번째이자 이적 후 첫 2자릿수 승수입니다. 무엇보다 손자의 승리 소식에 기뻐했던 할아버지께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야구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베이징 올림픽 에이스로 2승을 올리며 전승 우승을 이끌었던 류현진은 도쿄올림픽에 출전 중인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대표팀 어제 일단 1승 한 것도 봤었고 계속해서 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로 토론토가 떠돌이 생활을 청산함에 따라 류현진은 다음 주 안방 로저스 센터에서 처음 등판해 메이저리그 통산 70승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그나마 폭염이 덜했던 동쪽 지역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는데요. 밤부터 서쪽 지역을 따라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은 이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도 좀 꺾이면 좋으련만 주말 동안도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 경남과 전남 해안, 그리고 제주에 10에서 50mm가량이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비는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의 서쪽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습도감 높은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33도, 대전 34도를 가리키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밤사이 강릉은 27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도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